만해축전의 백미인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자비를 실천한 다니엘 바렌보임과 보각스님을 비롯해 김하종 신부, 오정희 소설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이 수상했습니다. 오대상 월정사가 2021 강원도 세계청소년 명상주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월정사의 메타버스 기반 명상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명상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1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오는 26일 개막합니다. 나흘간 15개국 62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무료로 서울 대한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윤재웅 소장을 만났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과 만해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만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5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어제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비접촉으로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해축전의 대미인 만해대상 시상식. 제25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수상자 바렌보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화합을 꿈꾸며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분쟁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I'm very, very grateful to have been selected to receive the Manhe Award, an award that outstanding personalities such as Nelson Mandela and the Dalai Lama have received in the past. I feel very honored to have my work recognized. 실천 대상을 수상한 보각스님은 사회복지는 그 자리에서 검증받는 현장 수행이라며 상금은 스님 요양병원 건립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좋은 곳 맡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정말 작은 능력이라도 발휘하려면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는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종교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전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면 인류가 하나 되고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희의 대상에 선정된 오정희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문화를 통해 만해 스님의 사랑과 평화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력해왔던 어둡고 혼탁한 세상의 안테나가 되겠노라는 젊은 날의 기염에서부터 자탄과 부끄러움, 문학을 향한 순정한 사랑의 고백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화예술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쉼을 줘 다시 태어난다는 느낌을 주며 활력소가 되어 삶에 숨 쉴 수 있는 평화와 여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로움을 펼치고 있는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평화, 화해, 이웃에 대한 자비, 인류애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에게 이로움을 널리 펴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실천행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독립의 열망이 담긴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태극기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해 대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등 3건이며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제작돼 일제강점기 당시 혹독한 시련 속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문화재입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칠성각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와 함께 조선 독립신문, 자유신종보 등 독립신문류 19점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BTN 불교TV가 조국 독립에 힘썼던 불교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자비의 깊은 바다 사명대사가 방영돼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조선 의승장 사명대사와 의병승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15일에는 2부작 용성스님이 오후 1시와 2시에 1부와 2부가 각각 편성돼 독립운동과 생활불교로 민족정신을 일깨웠던 용성스님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시에는 일제 침략 시기에 멕시코로 건너간 한국인 이주 노동자 에릭갱에 대한 아픈 역사를 다룬 우리는 꼬레아노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월정사가 강원도 세계 청소년 명상주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월정사의 메타버스 기반 명상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명상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버스,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월정사가 어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2021 강원도 세계 청소년 명상주간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좀 더 미래에 대한 희망, 또 우리의 우울을 또 치유하고 마음 서핑이라 그러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목적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서 명상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월정사의 메타버스 기반 명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명상 문화를 소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깊숙하게 또 그런 연결을 통해서 비대면 속에서 충분하게 우리들의 인성 함량과 더불어 이 명상을 통한 우리 마음 치유 또 다른 미래를 향한 희망, 활력을 주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잘 따듬어서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명상주간은 마음 서핑, 넘어서기, 사랑하는 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마음 서핑에서는 서울대 조은수 교수의 사회로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제임스 우퍼 박사 등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심리의 변화 등을 살펴보며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월정사는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명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해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온라인 속으로 오프라인 들어감으로 해서 그것이 지역성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연결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1년 본격적인 국제 행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행 행사격으로 진행되는 2021 강원도 세계 청소년 명상 주간은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 마음 서핑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인 세계의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오는 26일 개막합니다. 나흘간 15개국 62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과 동국대 영상대학원이 함께 기획한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가 오는 26일 서울 대한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15개국 총 62편의 불교 소재 영화가 나흘간 펼쳐지는 이번 영화제는 국내에선 최초, 세계에선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등 정기적으로 불교영화제를 운영하는 이웃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의 불교영화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건 한 번도 없고요. 간헐적으로 1, 2회 하다 말거나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를 통해서 그런 한국 불교의 전통도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는 올해가 첫 회인 만큼 출품작 공모보다는 해외 초청작 상영을 초점으로 맞췄습니다. 개막작은 티베트 불교의 스승이자 영화감독인 종사르 켄체 노부의 1999년 작품 컵을, 폐막작은 한국 불교 서상 최초의 천막 동안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스님을 선정했습니다. 영화제는 연꽃, 라일락, 동백, 수선화라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며 각각 부처님과 큰 스님들의 삶을 담아낸 작품과 자기 성찰, 인간의 근원을 다룬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인물 다큐의 교과서라 불리는 장편 다큐멘터리 붓다를 비롯해 국내 작품인 법정 스님의 의자, 무문관, 대만과 일본, 네덜란드 등 각국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해 마련한 포커스 온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와 관련된 작품들도 상영됩니다. 영화제는 26일부터 나흘간 대한극장 4개관에서 진행되며 일부 작품은 감독이 직접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모든 작품은 무료로 만나볼 수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예매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1회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에도 이바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최 측은 앞으로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품작 공모와 해외 교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코로나와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는 사찰 태안 흥주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을 따라 걷는 둘레길과 창건 설화까지 치유와 재미를 더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말리포와 백리포 등 서해 유명 해수욕장과 인접한 태안 흥주사는 바다와 가까이 있지만 아름드리 소나무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천년 고찰입니다. 특히 도량을 수호하는 20m 높이 은행나무는 충남 기념물로 흥주사 창건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명소인 백화산 자락의 천년고찰 은행나무가 유명한 흥주사입니다. 저희 흥주사는 찾아오시는 참배객들에게는 저 은행나무가 아주 유명한데 그 은행나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지극정성을 들이면 아이를 갖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노승이 꿈에서 만난 산신령에 따라 부처님이 상주할 자리라는 곳에 지팡이를 꽂아 표시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자 잎이 피며 은행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흥주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수령이 9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이 은행나무는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흥주사 역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흥주사는 은행나무와 함께 한때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가수 서태지가 복귀 방송을 했던 만세루로 유명합니다. 법당의 부처님과 부처님 옆에 있는 신육나한님께 꼭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각을 다녀오시고 이 만세루에 앉아서 조용히 참선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흥주사에서 가장 오래된 만세루는 조선시대에 지어져 지금은 충남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세루에 앉아 차와 명상으로 편안함을 즐기는 것만큼 울창한 숲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흥주사 와서 부처님 친견하고 둘레길도 걸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힐링이 되고. 여름에 우거진 숲이 아니어도 사계절 내내 다양하게 피는 야생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울창한 숲 그늘을 즐길 수 있는 흥주사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코로나와 더위는 잊게 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오는 8월 15일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이죠.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윤재웅 소장님을 뉴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본적으로 시인이시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시집을 간행해서 한국 문단에 그야말로 찬란한 그런 어떤 별빛 같은 그 빛을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미 3.1운동 독립 33인의 한 분으로서 애국지사이자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근대 불교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분이시죠. 예를 들자면 스님은 지금 우리 스님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대충 보면 좋은 시인이시다 라고 하는 의견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다 하는 게 한 20%, 그 다음에 좋은 불교의 스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한 10% 정도 있어요. 그간에 나온 수천 편의 논문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불교인으로서의 스님에 대한 모습이 좀 더 부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스님이 정말로 한국 불교의 살 길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한 100여 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고, 그 고심의 내용이 우리 한국 불교가 살기 위해서는 불교를 대중화해야 된다. 즉 산속에 있지 말고 도심 한복판으로 나와서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를 주창을 하신 겁니다. 그게 대중불교, 민중불교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급선무냐? 역경, 사업. 그러니까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국의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우수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글자가 5,200만 글자가 넘습니다. 한자로. 읽는데 30년 걸려요. 누가 그걸 다 읽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자로 돼 있으면 일반 그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8만 대장경을 어떻게 하면 한 권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근대 스님들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한 권으로 읽는 8만 대장경 컨셉을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셨어요. 8만 대장경을 압축해서 한 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서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불교 성전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된 그런 배경이 다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네,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2013년 11월에 동국대학교 만해 연구소가 설립됐습니다. 이 설립 취지와 현재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만해 스님은 한국 불교계가 낳은 거인이다. 예, 그러니까 불교계가 배출한 여러 많은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많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그 만해 스님의 공적을 깊이 인지하고 또 이렇게 이 저명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만해 한용운 스님이 가장 좀 탁월한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만해 한용운 스님을 배출한 그 불교계 혹은 불교 종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에서 학술 연구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런 인물 중심의 연구소를 한 번쯤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일반적으로 불교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만해라고 하는 한 특별한 전인적 인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그런 연구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은 2013년도서부터 있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네, 만해 스님은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이시기도 한데요. 지난 6월 모교에서 처음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또 만해 연구소 소장으로서의 그 감회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만해 스님과 동국대학교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동국대학교는 1906년도에 건학을 했는데 그 건학을 할 당시에 많은 불교의 선지식들께서 건학의 뜻을 모아주셨고 직접 강의도 하시기도 하고 직접 거기 가서 배우시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졸업장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졸업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제일 첫 해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명진측량강습소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런 걸로 보면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하고 분명히 관계를 맺으셨고, 그 다음에 중앙학림이라든가 중앙불교 전문학교라든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발전해 오는 동안에 그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셨어요.
동국대학교가 그래도 만해 스님을 선배로서 이렇게 모시고자 한다면 적어도 돌아가신 그 날만은 추모하는 그런 어떤 제를 올리는 게 맞겠다 해서 교육적 책무로서 또 만해 달해제를 봉행하게 됐는데요. 만해 축전도 있습니다. 올해 만해 축전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지난 10일 만해마을에서 만해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의 전통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포교 활동, 전법 활동, 또는 의사소통 방식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만해에 대한 연구도 이제 좀 새로운 어떤 분기점을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만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 한 곳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거죠. 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이 자료들을 모니터상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도서관 기능도 하고 자료 기록관 그런 어떤 기능도 하고 박물관 기능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만해 스님에 관련된 자료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해 스님에 대한 어떤 관심과 교육과 홍보와 포교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아카이브 구축 사업. 이 구축 사업 외에도 만해 연구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을까요? 그 만해 스님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함께 존경하고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지게 되면 사실은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그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이 되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이 출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 100년 잔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을 해서 지금서부터 미리 기획을 하면 5년 뒤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네, 동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다르와 칼리지 학장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만해 스님이 1879년에 태어나셨고 1979년이 되니까 만해 스님 탄생 100주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이제 행사를 크게 하는데 네. 그중에 뭐 전국 100일장 대회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100일장 대회에 나갔다가 덜커덕 그냥 큰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셔서 절더러 고등학생을 이렇게 불러서 동국대학에 꼭 진학했으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동국대학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동국대학교하고 인연을 맺다 보니까 불교하고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게 됐고 제가 만해 스님 때문에 어쨌든 동국대학교하고 인연을 맺고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니까 네. 참 이게 참 이 시절 인연이 참 묘하다. 그리고 제가 또 어쨌든 만해 연구소를 맡아가지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로 만해 스님 사업으로 이거 회향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에서도 독립정신의 강인한 기계를 펼쳐보이신 민족의 지도자 만해 스님의 정신이 앞으로도 동국대 만해 연구소를 통해서 널리 선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